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하철이나 기차 역사의 승강장 안전사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운행 중인 국철 구간에서는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며칠 전 서울 용산역에서는 1급 시각장애인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번 승강장에서 내린 시각장애인이 이 계단을 통해 걸어 올라온 후에 이곳을 걸어온 후 이 4번 승강장 앞에서 철로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용산역 해당 승강장은 다른 승강장과는 다르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스크린도어가 시각장애인이나 교통이동약자의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국 지하철과 국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평균 설치율은 68.7%. 그러나 이 중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운영 중인 국철 12개 노선 228개 역사 중에는 30%인 69곳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구간이 100%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운행 중인 노선에서의 승강장 추락 사고와 투신 사고 건수가 수도권 도시철도 2호선에서 8호선의 경우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코레일 운행 구간인 국철의 경우 35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이동약자들은 매번 반복되는 승강장 사고에 대해서 코레일이 진정성을 갖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장애 유형이나 장애 특성이나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장애 차별금지법에도 있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도 있어요. 이 스크린도어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역시 안전하게 거의 이 지하철 선로와의 위험성에서 그나마 방패 역할을 해주는, 안전의 방패 역할을 해주는 스크린도어가 특히나 코레일에는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이동약자들은 오늘도 내가 언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이동약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서울 지하철 중에서 하루 9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인데요. 그러나 장애인이나 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은 광화문역 이용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계단을 따라 한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리프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교통이동약자들이 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의 경우 유동인구가 하루에 약 9만 명 이상이지만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가 광화문역 지하 승강장에서 교통이동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하철에서 그동안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리프트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며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교통이동약자들은 늘 공포감에 휩싸인 채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한번 탈 때마다 목숨을 걸고 번지점프를 하는 기분으로 탑니다. 정말 언제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타고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타다가 또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죽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다쳐야 이것을 고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까? 그 전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다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계는 이날 기자회견 후 휠체어 리프트를 직접 탑승하고 올라가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광화문 역사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지난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293건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2013년 852건으로 지난 5년 새 1.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도 상반기에만 606건이 발생해 연말이 되면 지난해 수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예방 대책과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후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반기 취업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장애인 취업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장애인 취업자 수는 5,800여 명으로 작년 4분기 6,200여 명, 올 1분기 6,000여 명에 이어 매분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장애인 구인 수도 작년 4분기 2만 80명에서 올해 2분기 16,400여 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올 2분기 구인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취업자 수 5,8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00여 명의 임금은 100만 원에서 149만 원에 머물러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예술활동 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9회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재활재단이 주최하고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한 공모전은 지난 8월 참가자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심사와 실물 작품 심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은 꿈꾸는 마을을 표현한 17살 김나경 양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으며 지도자상은 나경 양을 지도한 소요 공방의 조연희 씨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중구문화원에서 이어집니다. 이스탄불인 경주가 7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고 대단원에 막을 내렸는데요. 한국과 터키, 양국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된 이번 행사를 되돌아봤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친구의 나라 터키의 문화와 역사를 엿볼 수 있었던 이스탄불인 경주 행사가 지난 22일 7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고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경주 실내체육관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도립 국악단과 터키 민속공연단의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스탄불인 경주 2014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경북도와 경주시, 경주엑스포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경주 A 경호업체의 철저한 사명감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토바시 이스탄불 시장님,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힘이 아니었다면 이런 성공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스탄불인 경주의 성공을 가져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을 거두면서 내년 8월에서 10월 사이 한국과 터키가 주축이 되어 경주 실크로드 문화 대축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서쪽 끝인 이스탄불이 실크로드의 동쪽 끝인 경주에 옴으로써 문화의 진수를 선보이며 인류 역사적인 가치와 한국, 터키 양국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원주를 넘어 강원도의 축제로 자리 잡은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올해도 열렸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춤을 추는 현장을 고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의 리오 2014 댄싱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상금 1억 원을 걸고 경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댄싱 카니발은 거리와 특설 무대를 활용하여 창작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참여했던 해외 공연팀 대부분이 재참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끄는데요. 화려하게 춤을 추는 해외 공연팀의 모습에 모두가 매료됩니다. 2년 전에 참가하고 나서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고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 행사에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전국 공연단체뿐만 아니라 학생, 동호회, 기업 등의 시민 참여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나이를 불문하고 노인팀도 참가했습니다. 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하고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가을만큼이나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원주에서 복지TV 뉴스 구선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청주 청원경찰서가 청각과 시각장애 입감자들을 위한 수화 안내 동영상과 점자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동영상과 책자에는 입감 절차와 유치장 생활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실 강매 논란을 낳은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법을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조달청과 함께 장애인 기업이 제품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공공구매 실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25일과 26일 경북 김천 조달교육원에서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은 지난 23일 경북도청 앞에서 유사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경북도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경북도가 최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협회인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은 지역장애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승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 신문에는 이면 기사로 코레일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미설치로 인한 시각장애인 추락사고를 개인 탓으로 몰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빈곤층을 사선으로 내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증언대회 소식입니다. 끝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장애인 주차구역이 VIP 공간으로 사용됐다는 기사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로 지난 20일 서울 지하철 용산역에서 있었던 시각장애인 철로 추락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해당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역무원과 직원 또한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최 씨가 시각장애 1급임에도 당시 흰 지팡이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스크린도어 설치 등 진정성 있는 예방조치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 증언대회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기사에는 기초생활 수급 기준의 문제점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건강세상 네트워크 김정숙 씨는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유지, 수급권자 권리보장 강화와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주요 경기장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VIP용으로 지정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무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직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논란과 관련된 항의가 이어지자 웰페어 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주차구역은 대회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일반 차량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었다며 앞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있어 이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미설치를 예산 문제로만 이야기해선 안 될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 아니라 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예방이 앞서는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